네, 22대 총선을 전망해보는 경인 나침반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리서치한국 여론정책연구센터의 조대현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박성민 부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출신입니다. 출마자들, 그간의 경력, 내가 어디 출신이다 또는 누구누구의 사람이다 이런 설명이 총선 본 무대에서도 그렇고 공천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그동안 이런 시각들이 있었죠. 정부, 국회 또 지자체에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퇴하는 목소리들, 또 사퇴하는 움직임들이 줄 잇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소위 누구의 사람이라는 분들이 새해 뜻을 품고 있는지 좀 봤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 글쎄요,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행정가라는 이미지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김동연 개다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소위 김동연의 사람들이라는 분들이 이번에 적지 않게 좀 도전하는 것 같아요. 예, 경기도나 인천 지역에 총선 출마하는 분은 아니지만 먼저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입의 경기도 일자리 재단 대표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취임할 때 중도 사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기도 의회와 이 재단에서 끊임없이 의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겠다 해놓고 이분도 결국 9개월 만에 사표를 쓰고 이 경기도도 아닌 자기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가서 이미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용진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분은 김동연 지사의 측근 중에 측근,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네. 김동연 지사가 장관 시절 이분이 차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가 당시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이렇게 재임을 하고 있었고,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중도 사퇴하고 캠프에 합류해서 네. 비서실장을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이후 승리 이후에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초대 경제부지사를 거쳤던 분으로, 이분 역시 이제 경기도 이천에서 2020년 총선에 이제 6.5%로 패했는데, 그 당시에도 김동연 지사가 직접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다음에 연설하고 할 정도로 이분하고 가깝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천에 도전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 또 한 분 주목해야 될 분이 이제 염태영, 유명한 분이죠. 수원시장 3선 하신 분인데, 이분은 현재 경기도 경제부지사신데, 이분도 경기도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 나와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는 민주당이 수원에 있는 5개 선거구를 다 석권할 기세이기 때문에 네. 당내 경쟁이 이제 더 중요한데, 당내 경쟁에서도 누가 붙더라도 경쟁력이 입증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대현 선처럼 말씀하신 측근이란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 이분은 사실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과 여러 차례 좀 갈등도 있었는데, 박성민 부위원장, 이 문제는 좀 일단락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작년 7월 말에 이제 김동연 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제 경기도 의회가 원구성도 안 되나 보니까 네.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이제 경기도 광미숙 국민의힘 대표랑 또 민주당 네. 대표랑 이제 만찬을 만들어갖고 이제 원구성을 좀 합의를 하자 그래갖고 그 만찬 중에 이제 또 고성이 좀 오가다 보니까 광미숙 대표한테 숫자는 투척했다라는 게 나와갖고 광미숙 대표가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김용진 전 경제부지사가 김동연 지사에게 도정에 부담을 주시려서 임명된 지 3일 만에 전격 사퇴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은 이제 좀 수면 아래 가라앉았었는데,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그건 잘 해결됐고, 아마 이번 21대 총선에서 석패한 지역인 22대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서 아마 이천에서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김동연 지사의 어떤 무게감, 정치인으로서의 민주당 내에서의 또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에 비해선 측근들의 출마 수가 희망자가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권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국민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의도 국회에다가 자기 사람을 많이 이렇게 심어놓고 네. 그 사람들이 당내 경선할 때 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대권 후보 반열에 올랐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뭐 여의도 정치판 그러면 뭐 지긋지긋해하기 때문에 네. 가장 혐오하는 조직이 이제 뭐 국회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고 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그 국민들이 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많은 기반을 갖고 있는 분보다는 주로 바깥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민심의 바람을 통해서 여의도를 도리어 점령하는 이런 게 패턴이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윤석열 예. 대통령도 무슨 그렇죠. 계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그죠. 지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재명 네. 저기 그 대표도 과거 지사 시절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네. 전부 다 당내 경선 컷오프 당하든지 경선에 나가지고 다 깨졌거든요. 예, 그런 분위기인데도 결국 국민들이 밀어올려서 대권 후보가 되는 걸 봤기 네.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네. 그래서 도리어 뭐 제가 아까 최입에 이분 얘기 드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이 최입의 이 재단 대표가 사표를 내고 나가버리니까 네. 당장 공격받는 게 김동연 지사가 결국 자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자리에 낙하산으로 내리 꽂아서 밥줄 챙겨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기 사람들을 국회의원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도리어 바깥에서 기존 여의도의 문법과는 차별화되는 행보를 통해서 이 국민 바람을 일으켜서 나중에 큰 꿈을 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굳이 자기 사람들을 많이 국회에 보내려는 노력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조대현 센터장 말씀은 뭐 이들이 당선 여부 선전이 글쎄 뭐 대권 주자로 가는 김도연 지사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거나 이제 그런 정치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천받는 과정에서는 어떤 약간의 메리트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앵커님 말씀대로 그 김동연 지사가 좀 행정가지만 네네. 또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 정치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가 또 그 민주당 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는 네. 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또 경기도 내에서도 인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좀 베니핏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경기도 살펴봤고, 뭐 경기도뿐이겠습니까? 인천시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인천광역시 유정복 현 시장인데요. 유정복 시장의 측근들, 총선 준비하는 분들 있겠죠? 어떻습니까? 예, 꽤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이제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인데 한 2달 전에 서구갑에 그 당협위원장 공모를 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보류 지역으로 되면서 아마 예전에 총선 출마를 했던 서구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영균 인천시 정무수석은 부평갑이 있죠.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연루되어 있는 이성만 의원 지역구 있는데 네. 여기에 아마 국민의힘 전 인천 유재용 시의원이랑 아마 경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 손범규 인천시 홍보특보는 인천 남동구 갑인데 현재 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박세훈 인천시 홍보특보는 이제 서구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서구가 인구 상한선에 걸리기 때문에 서구병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네 분은 이미 어제자로 인천시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네. 10월 30일자로. 그리고 김진영 인천경제자유구역장은 예전에 인천 연수갑에서 나왔는데 아마 연수을로 옮겨서 지역구를 나갈 것 같고요. 고주룡 인천시 대변인도 인천시 남동구 을 지금 윤관석 의원 자리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인천시에서 일한 유정복 현 시장의 측근이다. 뭐 이 설명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경기도지사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점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그 박성민 위원장님이 뭐 도움이 될 거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이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네, 네. 뭐 김동연 지사는 훌륭해서 도움이 되고 이정복 시장은 아니라서 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제가 공천 과정을 그동안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들이 시장 측근이나 뭐 아니면 그 산하단체의 기관장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는 되게 높아 보이는데 네. 실제로 중앙에서 보면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뭐 발이 차 있는 게 대통령실 행정관, 비서관이고 네. 저 산하단체의 기관장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회의원은 따지고 급수로만 따지고 보면 인천시장이나 경기도지사와 같은 차관급이에요. 네. 서울시장만 장관급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중앙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중앙에 있는 당의 그 핵심 인재를 이제 갖다 꽂으려고 할 것이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안 될 지역, 안 될 지역은 어차피 아무도 중앙에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서 기반을 닦은 분들이
도전을 했을 때 공천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 공천을 받고 나면 시장 측근이기 때문에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시장이 받도록 만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에 인천에서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중간 평가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될지. 근데 분명히 중앙정부와 인천광역시는 또 다르잖아요. 예, 많이 어떻게 다릅니다. 보세요? 네. 그 약간 뭐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지만 유정복 시장에 대해서 인천 시민도 호불호가 그렇게 많이 갈리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유정복 시장이 미디어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시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천 시민이 그렇게 많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각을 세우고 있는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텐데 내년 총선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총선이라는 게 특히 지금 윤석열 그 지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동력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거에 대한 이제 중도층의 표심이 좀 갈라질 거예요. 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상황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더욱더 국민들이 회초리를 세게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소위 측근들이 총선을 출마한다는 것에 대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의 진심 무엇이냐, 뭐 별 신경을 안 쓰느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돕고 응원을 하느냐. 뭐 일각에서는 선을 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속으로는 뭐 자기 측근들 도와주고 싶겠죠. 네네. 그런데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중간 평가라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사활을 걸고 이 총선을 스스로 기획하고 공천해서 반드시 승리하려고 할 겁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현재 김기현 당대표도 공천 과정에서 뭐 지분이 없고 역할이 미미하고 그다음에 차기 대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그 홍준표, 오세훈 뭐 이런 시장들도 이번 선거에서 핵심 지역,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에는 이분들이 입김이 별로 미치지 못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유정복 시장이 뭐 내가 뭐 돕겠다, 뭐 말겠다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자기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공천의 결과든 선거의 결과든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한 듯이 있지만 뭐 보이지 않게 뒤로는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용산 사정은 어떨까? 용산으로 시선을 옮겨보면요. 대통령실에서 경인 지역에 여러 뜻을 둔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실에서 경기 지역에 출마의 뜻을 보이고 있는 분들 조대현 센터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언론을 보니까 용산에서 최소 30명, 최대한 50명 정도가 차기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제가 경기도에는 몇 명 나오려고 하냐 찾아보니까 대부분 영남 아니면 그보다 조금 뭐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붙어볼 만한 충청도로 가려고 하고 경기도 지역은 인천 지역은 거의 없는데 뭐 그래도 찾아보니까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전희경 비서관이 의정부 갑에 전희경 비서관이 의정부 갑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현 TV에 좀 자주 나온 행정관이죠. 이분 변호사 안양 동안을 그리고 김보연 행정관이 김포갑 뭐 이 정도가 험지로 가겠다고 뜻을 밝힌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들이고요. 똑같이 이제 경기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김대남 시민소통비서관 직무대리는 용인갑 영인시에서 유일하게 이겼던 그러니까 지금 뭐 거론된 사람 10명이 넘어요 여기가. 그리고 허청회 행정관도 역시 이 경기도 내에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포천 가평군에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인천에는 용산 출신들이 누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까? 어떤 분들이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요. 많이 높더라고요. 지금 인천이 지금 센터장님 말씀대로 13군데 중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11군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만치 않은 지역이에요. 소위 험지겠죠, 보수 입장에서. 예,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용산에서는 영남 가고 싶겠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행정관급에서 김기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연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KBS 기자 출신이고 또 예전에 얘기 나온 거가 이제 공영방송 기자였다가 또 방송국에서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고요. KBS 윤리강령 1조 3항에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그리고 정치 관련 뭐 기자나 제작 담당자는 KBS 공영방송 이제 사적 활용을 막기 위해 해당 직무가 끝난 후에 6개월 이내에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네. 퇴사하고 바로 갔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네. 이슈가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자, 여러 인사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분당갑 당선 이력에 있는 김은혜 홍보수석 출마하지 않나?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센터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김은혜 홍보수석의 평소 스타일을 네. 봤을 때는 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는 지역으로 가고 싶겠죠. 네. 예, 그러면 과거에 이제 자기가 국회의원도 했던 지역이니까 분당갑이 가장 좋은데 예. 여기 분당갑에 이제 버티고 있는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이 버티고 있으니 네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아주 좋고 정권의 인기가 높으면 뭐 힘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이 국민의힘 분위기가 너무 안 좋고 대통령도 승리가 절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리수를 써서 기존에 있는 안철수 같은 거물을 밀어내는 순간 총선 전체 구도가 깨지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분당을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분당을도 역시나 뭐 분당은 다 좋은 지역인데 경기도 내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분당을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재보궐선거 이후에 총 4번 중에 3번이 뭐 접전을 치렀지만 근소하게나마 민주당이 3번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기로 돌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질까 이런 부담을 가지고 이 분당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 국회의장의 측근들도 좀 궁금하네요. 김진표 의장 본인은 뭐 출마 이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측근들은 거의 다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입니다. 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이제 종로 또는 뭐 예전에 지역구인 강원 원주 갑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박경미 비서실장은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던 분인데 아마 수도권 출마를 고려 중이에요. 왜냐면 홍익표 의원이 서초울에 가 있기 네. 때문에 수도권 출마를 고려 중이고 조경호 정무수석비서관은 고향 덕양 갑이나 뭐 군포 쪽을 생각하고 있고 김재준 언론비서관은 고향 병에 현 홍정민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서진웅 전 정책비서관은 이제 문재인 후보 교육특보였는데 부천을을 또 지역구로 뛰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역은 또 30의원인데 또 공통점이 있는 게 비명계 쪽 의원 쪽으로 지역구를 많이 설정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해볼 것 같습니다. 네. 김진표 의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언급된 인사들 외에 김 의장의 지역구에서 내가 후계자가 되겠다, 김진표 퀴즈가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 좀 김 의장이 도와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굳이 이분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네. 예, 국회의원 5번, 그다음에 장차관, 부총리 총 5번, 예. 국회의장까지 하신 분이고 여야를 아우르면서 합리적이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국민의힘이 좀 분발해서 여야 보수 진보가 좀 균형을 이루면서 새의 양날개가 튼튼하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으로 뭐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도 소위 참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하남을 찾았는데 총선 때문에 갔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이제 이창근 당협위원장하고 아주 가까워요. 네. 그래서 이창근 당협위원장이 경기도 당협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재보궐선거 때 서울 캠프로 가서 뛰고 당선 이후에 서울시 대변인을 해요. 네. 그리고 딱 경력만 7개월 쌓고 바로 사표 쓰고 다시 하남으로 돌아오거든요. 왜냐하면 하남 지역이 너무 좋은 지역이니까 돌아왔는데 어쨌든 이 지역을 지금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한 이용 의원이 노리고 있다는 얘기를 보니 어쨌든 이창근 당협위원장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갔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경인 아침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